보는 방향은 똑같지만은 현관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풍수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실시간을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오황살방이라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오황살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궁금증을 또 유발하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고 영상 밑에 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오황살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특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고정적인 오황살방이라는 거는 집의 자양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집의 자양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한 끝에 어느 특정한 방향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바로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오황살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불변의 오황살방이 있고 두 번째는 연도마다 방향이 바뀌는 오황살방이 있습니다. 둘 다 물론 중요한데 가장 큰 거는 고정불변의 그 오황살방이 안 바뀌고 계속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의 모든 집의 자양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은 현관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데 현관 방향이 남동 방향이라든가 북서 방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플도 현관 방향이 남동과 북서인 아파트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일단 샘플로 올라온 아파트입니다. 네, 어느 분의 아파트인데 일단 여기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101동이 되겠죠. 동이 두 개고 101동이고 102동인데 101동은 인터넷 지도상의 위에가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건물 방향은 당연히 남서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동은 남동 방향을 현재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호가 어디고 2호가 어딘지를 봐야 되니까 잠깐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른쪽이 1호가 되겠죠.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1호고 여기가 2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1호나 2호나 건물 방향은 남서향을 바라보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룡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유가 출입구가 이 앞쪽으로 되게 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현관문이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꺾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입구가 보통 뒤쪽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호나 2호나 현관 방향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집 뒤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전체 동의 출입문이 앞쪽으로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1호 라인은 오른쪽, 2호 라인은 왼쪽으로 그래서 1, 2호가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렇다는 걸 아시고 잠깐 여기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입체 그림이죠. 건물향은 마찬가지로 남향을 보고 있고 요거를 잠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보면 이 아파트 101동만 오늘은 볼 거니까 101동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가를 잠깐만 살펴보면 뒤쪽에 지금 산이 있기 때문에 지대로 보면은 아파트보다 뒤가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면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동쪽으로도 낮고 남동향도 당연히 이렇게 조금 낮습니다. 요거는 대충 그냥 요렇게 하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남동향인데 남동향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낮죠. 네. 요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자향 자체는
여기 잠깐 내려보면 자향은 남서향 건물입니다. 남서향 건물이고 1호는 북서향, 현관 방향이 북서향이고 2호는 남동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요 화면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호는 이쪽으로 문이 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호는 이쪽으로 문이 나 있다. 근데 보는 방향은 남서향이라서 보는 방향은 똑같지만은 현관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룡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현관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이나 북서에 현관이 계신 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요 그림이 되겠죠. 제가 또 올리면 여기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현관 방향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실 쪽이고 보는 방향이고, 그런데 5번 항살방, 오늘 설명드릴 5항살방이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여기는 지금 현관에 걸려 있죠. 여기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5항살방인데 여기는 안방하고 안방 화장실에 이렇게 같이 걸려 있는데, 이 5항살방이 가지는 의미는 재물을 관장을 합니다. 재물을 관장하고 달리 얘기하면은 황제가 있는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을 타는 물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더더욱 청결이 유지가 돼야 되고 정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5항살방이 가장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거는 바로 현관 방향에 5항살이 걸리게 되면은 가장 정숙해야 될 황제가 있는 방에 현관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잡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5항살방 중에서도 현관이 걸리게 되면은 가장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안방과 화장실이 5항살방에 걸려 있고,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현관이죠. 현관이 있고 여기 중문이 여기 보이는데 5항살에 지금 현재 딱 걸려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호보다는 2호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2호 라인이 재물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향은 남서향은 같지만 현관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기룡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현관에 5항살이 걸리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 좋은 거는 방에, 특히 이제 안방 아니면 작은 방에 5항살방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할 때도 그분은 안방에 5항살이 걸려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안방을 비우고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흉은 일단은 거기서 피하면, 동정이 없으면 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거를 안 하면 흉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 5항살에 만약에 방이 걸려 있다면 거기서 생활을 안 하시면은 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안 좋은 거는 침실에 5항살이 걸려 있는 경우다. 그래서 1호에 해당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호는 현관 방향, 1호는 안방 방향. 안방도 물론 이게 비껴난 데서 침실로 주무시면 되겠죠. 비껴난 데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은 5항살에 걸려져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고정적인 불변에 변하지 않는 5항살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마다 5항살방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자백을 돌려가지고 중간에, 올해가 2020년이니까 중간에 7을 놓고 돌려가지고 그 5자가 어디 있는가, 그 5항살방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보니까 바로 동쪽에 전부 다 여기가 5가 있죠. 여기도 동쪽에 5가 있고 여기도 동쪽에 5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2020년도에 5항살방이 돌아다니는 그 방향인데 바로 동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특히 여기 침실이 있고 여기도 작은 방이 또 있다 아닙니까? 여기 있는 방에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올해 예를 들어서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5항살은 가급적이면 올해만큼은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항살 중에서도 두 개가 지금 겹치는 게 있죠. 이쪽에 보면 남동쪽으로 보면은 5항살방이 여기도 5항살이고 해마다 돌아다니는 바뀌는 그 연도의 5항살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2021년 내년에 5항살은 남동이 5항살이 되고 또 이쪽 남동이 원래 또 5항살이고 그러면 5항살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남동 쪽이 아까 그 지대가 낮다고 제가 그렇게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쪽 지대가 높았고 이쪽으로 만약에 물이 흘러 들어왔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과 형기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에다가, 더군다나 안 좋은 방향에다가 내부도 5항살방이고 연자백도 내년에는 5항살이 겹치게 되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여기 남동이 보면은 진사가 해당되니까 무슨 진생, 무슨 사생, 그러니까 용띠, 뱀띠죠. 예. 용띠, 뱀띠 생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호도 마찬가지죠. 현관, 제일 안 좋은 방향이 현관에 5항살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불리한데 내년이 또 5항살이 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남동이니까 남동을 뜻하는 무슨 진생, 무슨 사생, 그러니까 용띠, 뱀띠 생들이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계신다면 분명히 그분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방향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이라든가 북서 방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피하면 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면 대처가 가능하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네, 다음 영상 찍는데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루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